세상 일이 힘들 때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한 미소로 현대 사람들의 고민을 대신해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이 땅에 이미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는 영원의 미소를 지으며 14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있는 조각상 반가사유상입니다. 전시된 반가사유상은 한국 불교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걸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뺨을 살짝 짚은 반가의 자세는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7세기 전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불교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단순한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대 장인들의 뛰어난 조형 감각과 한국적 미의식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이 반가사유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예술품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국 반가사유상의 독창성은 초월적, 권위적 존재를 넘어 인간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는 불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 불교 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가사유상의 역사적 배경, 조형적 특징, 미술사적 의획, 그리고 현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생각은 인류의 시작을 말합니다. 생각을 통해 발전을 이룩한 인간은 스스로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생존 본능에서 나아가 존재의 이유를 생각했고 이상 세계를 갈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과 행복을 고민했던 시다르타, 번뇌, 망상에 대한 치열한 고뇌와 중생 구제를 향한 사유의 모습은 반가사유상이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반가사유상은 이러한 불교의 진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찰의 종교입니다. 관찰. 반가라는 말은 반가부좌의 줄임말입니다. 결가부좌라 하면 굉장히 엄숙단정한데 반가부좌는 반쯤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생동감 있게 사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주의 진리, 인생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반가사유상에 함축되어 있는 불교 사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독특한 자세의 불상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반가사유상은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의 태자 시절 모습이다라는 것과 미래의 인류를 구원하러 오는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이 석가모니의 태자 모습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석가모니 일생의 중요한 장면 중에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태자비 옆에서 출가를 고민하는 석가모니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명상에 들었고 그게 바로 깊은 사유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실 세계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를 찾아갈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고 일종의 중요한 성찰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가족과 지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이것이 반가사유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삶의 고통, 삶의 무상함, 삶의 번뇌를 인식하고 해탈의 길을 모색하는 시다르타. 인간의 힘겨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시다르타의 자비심은 반가사유상이 표상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가사유상의 제작은 인도 쿠션 왕조가 지배하던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처의 일생을 묘사한 불전도에서 반가사유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한 불상의 양옆을 보좌하는 협시보살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반가사유상은 출가를 고민하는 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미륵보살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가사유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장 기분이 좋은가요?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가사유상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미소를 띠는 겁니다. 반가사유상 앞에 이름을 더 붙이기도 합니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렇게 미륵보살을 많이 붙입니다. 미륵보살은 누구일까요? 석가모니가 설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깨달음을 줬는데 석가모니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시는 부처님을 뵐 수 없는 겁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부처가 되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미륵부처가 되기 전에 56억 7천만 년 동안 미륵보살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륵보살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반가사유상의 모습처럼 표현했어요. 반가사유상이 왜 미소를 띠고 있냐면 56억 7천만 년 뒤에 중생들을 만날 기쁨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중생을 위해 사유하는 미륵의 것일까요? 미륵보살의 경우 3번 설법을 하는데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고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륵부처는 그때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중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반가사유상은 미래의 부처가 될 미륵보살 석가모니의 예언을 받은 미륵보살이 하늘의 도솔천에서 수행하며 이 땅에 내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곳에서 미륵은 가늠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부처라고 하면 명상하든지 또는 관조의 자세로서 눈을 반쯤 뜨고 이 세상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반가사유상도 눈을 반쯤 뜨기는 했지만 현재 사람들의 고민을 대신해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륵이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이 땅에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이 세상이 전부 평화로워지고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신앙에 미륵보살이 담겨 있습니다. 1400년 전 사람들은 미륵부처를 염원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미소 짓는 반가사유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안이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들 자신의 얼굴입니다. 현재는 태자상이라든지 미륵보살이라든지 하는 이름은 빼고 단지 반가사유상이라는 중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9개의 보안장치를 풀고 2점의 문화재가 지하 수장고를 나왔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주변을 압도하는 두 불상, 국보 78호 반가사유상과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불상을 안치할 전시대의 높이는 약 1m, 불상의 시선은 관람객의 눈을 향하게 됩니다. 이 2점의 반가사유상은 다른 유물들과 달리 자기들의 독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점의 반가사유상만을 위한 전시장, 바로 사유의 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국보가 모였다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 2점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장하여 1층의 우측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사유의 방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유의 방.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사유의 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가사유상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유물을 배제하고 2점의 국보 작품만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 영혼의 미소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작품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국보 78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국보 83호입니다. 이렇게 2점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두 작품은 모두 삼국시대의 작품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 국보 78호는 6세기 후반, 국보 83호는 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작품 모두 밀랍법으로 만들어졌는데 국보 78호의 전체 두께가 2에서 3mm, 국보 83호는 10mm 정도입니다. 좀 더 두껍게 만들어진 국보 83호가 기술적으로 보다 더 완벽한 기술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국보 78호의 높이는 83.2cm이지만 두께는 2에서 3mm로서 뛰어난 주조 기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입니다. 태양과 초승달을 결합시킨 화려한 장식, 힘찬 치맛자락으로 느껴지는 역동적인 생명력, 마치 법렬을 전하는 듯한 미묘한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반가사유상은 보는 이에게 한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작품들이 만들어진 밀랍법은 이렇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불상을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밀랍으로 정교하게 씌웁니다. 이 밀랍의 두께가 2에서 3mm, 10mm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밀랍으로 알 듯 모를 듯한 영혼의 미소를 만들고 치렁치렁한 치맛자락을 표현합니다. 아주 정교한 조각을 합니다. 조각된 밀랍 위에 흙으로 덧발라 외형을 만듭니다. 내형과 외형의 흙이 모두 단단히 굳게 되면 여기에 열을 가하여 밀랍 부분만 녹아내리게 합니다. 밀랍이 녹아 없어진 그 부분, 내형토와 외형토 사이에 뜨거운 청동물을 끓여서 붓습니다. 청동물이 굳은 다음에 겉에 있는 외형토를 부수어내고 안쪽에 내형토를 긁어내어 청동상만을 남기게 됩니다. 청동물을 끓여서 부을 때 식거나 기포가 생기면 실패하기 때문에 쇳물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가사유상은 한국 불교 조각사에서 가장 빼어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우선 학술적 차원에서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불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로 중국과 일본의 불상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적 미의식과 독창성을 구현한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 절제된 조형 및 깊은 사유의 표현은 한국 불교 미술이 지향한 내면성과 정신적 깊이를 잘 드러냅니다. 따라서 반가사유상은 단순한 종교적 조형물이 아니라 한국 불교와 미술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합니다. 동시에 반가사유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세계인에게는 한국 미술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사유의 정신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가사유상이 담고 있는 평온한 미소와 명상의 자세는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결국 반가사유상은 과거의 산물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문화적 다리로 지속적인 보존과 연구가 필요한 세계적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는 영혼의 미소를 지으며 14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있는 조각상 반가사유상입니다. 세상 일이 힘들 때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한 미소로 당신의 고민을 대신해줍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영혼의 미소 반가사유상입니다. 토픽.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물관, 사과 주스, 커피 한 잔, 국보 반가사유상, 나무 식탁. 모두 아시죠? 박물관은 가치 있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국보 반가사유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